내가 투자한 기업에 꽂혀서 그 기업의 이슈 체크만 하지 마시고요. 상대적인 다른 밸류체인의 흐름도 같이 보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1회 1비 하지 마시고 1회 1비 하실 분은 아예 2차전지 투자하지 마시라. 한 가지 그 TCC 스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2차전지 주식인가요? TC 스틸이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요. 니켈 도금 강판이 어디에 쓰이냐면 원통용 배터리에 쓰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원통용 배터리로 천하통일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원통용 배터리가 시장 침투율이 계속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진짜 재미난 거는 DNT랑 비슷해요. 니켈 도금 강판 독점. 아. 네, 독점. 자, 경쟁사가 있어요. 동국산업이랑 경쟁사가 있는데 동국산업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국산업이 납품하는 동원 시스템즈,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를 통해서 원통용 배터리 납품하는 게 있고 신흥 SEC 통해서 납품하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금 TCC 스틸은 신흥 SEC, 동원 시스템즈 모두 고객사예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야 TCC 스틸이 너무 다 독점이다. 그러니까 고객사 하나 더 만들어 해서 동원 시스템즈가 동국산업을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만들었는데 동국산업 만만치 않아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2025년도에 들어와요. 자, 니켈 도금 강판 자본력 당연히 들어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접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TC 스틸만의 높은 용접 기술이 있어요. 그 말은 당연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생산 제작 공정은 캐펙스가 있어야죠. 생산 수율이 나와야죠. 가동률이 나와야죠. 현장 엔지니어 필요하죠. 이런 모든 걸 감안하면 2025년도에 얘네가 100% 세팅이 돼도 가동률 80%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갭이 존재한다. 3년 동안. 근데 이미 니켈 도금 강판 얘네가 거의 20년 만에 엄청 늘려놨어요. 캐펙스. 아, 그래요? 네. 지금 21만 톤으로 늘어났거든요. 경쟁사가 없어요. 지금 인도의 타타, 일본의 토요코안, 그 다음에 일본의 NSC가 21만 톤 밑이에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17만 톤, 14만 톤, 18만 톤 이런데 21만 톤 늘려나가지고 압도적인 1등이에요. 글로벌 1등이에요. 니켈 도금 강판. TCS요? 네, 1등이에요. 21만 톤 기준 1등이고요. 동국산업 들어올 거거든요. 캐펙스가 얼마 될 것 같아요? 6만 5천 톤인가 그래요. 3배 차이 나요. 한참 걸리네요. 네. 25년에 들어오는데 6만 5천 톤이고 얘네는 이미 21만 톤. 9월달에 21만 톤 풀캐파 돌리면 그래서 TC 스틸도 매출이 80%씩 증가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TC 스틸은 지금 LG 엔솔하고 도요타가 제3자 증자 배정에 참여해가지고 도요타에서도 키우고 LG 엔솔에서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참여해서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어요. 소리 소문 없이 400% 올랐다가 진짜 많이 올랐네. 400%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 독점 구조가 깨지려면 3년 이상 걸릴 텐데 쉽지 않다. 그리고 기존 캐파도 잘하고 있어요. 주속도금 강판이라고 속도 강판이라고 하거든요. 속도 강판 또 아무나 못해요. TC 스틸, 그다음에 SHD라고 옛날 신화 스틸,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그 세 군데 업체가 독점이에요. 네. 그것도 깨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속도 강판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포스코가 조달하는데 아무나 안 줘요. 이 세 개 업체한테만 줘요. 근데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요. 왜냐? 속도 강판은 일종의 주속도 강판 마진이 7%대거든요. 이거 니켈 도금 강판 딱 봐도 마진 좋을 것 같잖아요. 2배 좋아요. 15%거든요. 그러니까 니켈 도금 강판 매출과 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 전체 매출과 마진은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근데 니켈 도금 강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60%, 80% 이렇게 그냥 20% 단위씩 떠요. 몇 년까지? 2026년까지.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조단위 얘네도 매출 나온 거예요. TCC. 야,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참 이런 걸 발굴해가지고 야, 그렇구나. 저도 늦었어요. 저도 진작에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원통용 배터리만 만드는 건 아니죠. 네, 거기에만 그쵸. 공급하는 건 TC 아니죠. 스틸은 거의 주로 원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원통용이고. 근데 원통용이 각형이 일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기 나오는 거는 원통용만 지금. 근데 원통용이 앞으로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나요? 그렇죠. 원통용이 지금 테슬라가 다 원통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네. 왜냐면 기존 완성차 업체가 원통용을 하려면 공정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지금 원통용 하겠다는 데가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LG 엔솔 배터리 납품하는 데는 지금 원통용을 바꾸려는 추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TCS 스틸이 이렇게 날아간 거군요. 근데 원통용이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게 원통용을 하면요.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원가가 싸져요. 원가 절감 그래요? 가능하고 표준화하니까 파우치는 사실 그 고객사 갖다 GM의 쉐보레볼트 세팅해 놓은 거를 포드의 픽업 트럭에 갖다 못 쓰거든요. 공정 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G 엔솔이 파우치 진짜 잘하거든요.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이 슈퍼 을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ASML처럼. 근데 원통용으로 바뀌면 LG 엔솔이 슈퍼 을질할 수가 없어요. 표준화 돼 있으니까 야 LG 엔솔 너네 원통 말고 삼성 SDI 원통 쓸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그 자기네들의 헤게모니를 깨야 되는데 근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해요. 야 우리 삼성 SDI 원통용도 써보고 SK온도 원통용도 써볼게. 그래서 지금 하는 데가 국내 업체는 LG 엔솔밖에 원통용 안 해요. 삼성 SDI는 각형만 하고요. SK온은 파우치형하고 각형이 비중이 생각보다 안 줄어들어서 각형을 이제 개발해서 각형을 할 건데 LG 엔솔만 원통용을 하니까 당연히 확장되기는 어렵죠. 왜냐면 LG 엔솔 빼고 삼성 SDI랑 SK온이 5등, 6등인데 얘네도 바뀌어야지 원통용을 엄청 확대를 할 텐데 삼성 SDI나 SK온 입장에서 원통용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파나소닉은 원통용이 주력이에요. 왜냐 테슬라가 주 고객이니까. 지금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것도 조정을 받았네요. 네. TC 스틸 2차 전지가 다 빠져서 빠진 거지 TC 스틸 뭐 악재 나온 건 없어요. TC 스틸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캐펙스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차입을 조달해야 되고 심지어 TC 스틸이 지금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자사주도 소각하고 그러거든요. 보통 자사주 소각하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운용 자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계속 회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 딱 부채 비율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200%가 넘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그렇죠. 그래도 전망이 좋은 거네요. 큰 흐름으로 보면은 독점 구조 이거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재밌어요 이거 회사.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해주신 네. 동국산업이 네. 2025년에 들어오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데도 동국산업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 TC 스틸은 더 개발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캐펙스가 더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미 더 격차가 노하우도, 높은데 그렇죠. 노하우도 더 있을 거고 고객사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이게 약간 말씀드릴 때 TSMC랑 삼성전자 약간 파운드리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TC 스틸이 커지려면 원통용이 커져야 되는데 원통용을 채택하는 완성차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원통용 생각보다 그럼 삼성 SDI랑 SK온도 공격적으로 원통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면 이게 원통용이 쉽게 커지진 않겠다. 근데 이게 꼭 원통형으로만 가야 되는 네.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네. 각형이나 파우치형으로는 안 돼. 파우치는 안 되고요. 이게 그 틀에 들어가는 거니까 각형은 돼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원통용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우치는 이게 되게 플렉시블 하거든요. 우리 그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니까 그게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있을 수 있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네. 추적은 해봐야 네, 되지만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좋다. 끝도 없죠 지금. 네? 2, 3년은 끝도 없죠 지금. 끄떡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로도 1등이라니까요 이 회사. 야 진짜요. 21만 캐파.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이미 투자를 다 세팅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2, 나더라도 3년을 보더라도 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부채를 나더라도 하겠다는 거죠. 야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도 있고 참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죠. 아니 김시윤 대표님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신 것 아니. 같아요. 갑자기 저도 얘기하니까 이거 TC 스틸도 국뽕이 차오릅니다. 네. DNT 마찬가지고요. PNT 마찬가지. 그렇군요. 일본 거로 계속 국산화 수요는 반도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차전지 장비 회사에서도 나오고 소재 업체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중국 BTR이 압도적인 지금 대주전자랑 재료랑 시장 침투율이나 점유율 측면에서 급격히 차이 났는데 중국산 응급제 안 쓰겠다고 하니까 BTR이 지금 급격하게 밀리고 있어요. 응급제도 재미난 건 일본의 시네츠가 지금 1등인데 1등, 2등 그러니까 일본의 시네츠랑 중국 BTR이 1, 2등 다투는데 시네츠는 또 굉장히 히라노처럼 뭔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BTR은 중국 BTR 쓰지마 응급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대주전자재료가 3등인데 대주전자재료도 이 국산화 수요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등, 1등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저희가 너무 양극재 쪽에 맞아요. 집중을 하다 네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 네. 원자재 쪽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네. 그동안
포스코,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몰입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비주를 얘기해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관심 바뀌었는데 네네. 어차피 주어진 돈은 한정적이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약간 그 순환적으로 네. 또 장비주도 보게 되고요. 네네. 더 2차 전지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요. 꼭 장비주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TC 스틸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런 회사들이 잘 된다는 거는 당연히 2차 전지 시장이 폭풍 성장하고 그럼 내가 투자한 양극재도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위해서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른 회사 제발 양극재에 꽂혀서 양극재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밸류체인들이 성장하는 걸 봐야지 양극재가 앞으로 더 갈 수 있겠구나,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양극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내 탄탄한 근거 2025년, 26년까지 3년, 4년을 끌고 갈 건데 그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밸류체인 다 보셔야 돼요. 귀찮으시더라도 다 보셔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독점인 회사만 봐도 우리 2차 전지가 이렇게 국산화 수요도 많고 이렇게 캐펙스를 미친 듯이 늘려가고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데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보면은 내가 양극재 단기간에 가격이 떨어져서 너무 멘탈이 나갈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어도 이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이 견고한데 이렇게 멘탈을 다시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김지현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 저희 웅달 책방의 질문입니다.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일단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너무 싸져가지고 일단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중에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1억 중에 20% 이상은 좀 담을 것 같아요. 20% 이상 담을 것 같고 저는 장비주 중에 PNT보다는 기술적 독점이 있는 DNT를 지금 현재로서는 20% 정도 담을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역시나 아까 너무 재미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TC 스틸이라든지 사마 알루미늄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 회사들의 한 15% 이상 비중을 담을 것 같아요. 15% 이상 비중을 담을 거고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많이 싸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못 담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 아까 저희가 계산해봤죠. 그래서 15% 이상 담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도 못 올랐거든요. 나노신소재랑 대주전자재로 20% 이상 담을 것 같아요. 그럼 몇 프로죠? 그럼 거의 90% 되네. 네. 그리고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들고 있겠습니다. 나노신소재와 대주전자재로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최근에 많이 부진하죠. 중요한 건 저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유지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본인만의 원칙과 전략과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원칙과 전략과 기준을 세우시려면 첫 번째가 손품을 파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저 말고도 밸류에이션 계산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도 계시고 선대인 소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내재화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재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식 투자 실력을 올리기 위한 내재화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내재화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이슈 체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내가 투자한 기업에 꽂혀서 그 기업의 이슈 체크만 하지 마시고요. 그 기업과 연관된 전방산업, 그 기업과 연관된 장비업체, 그 기업과 연관된 상대적인 다른 밸류체인의 흐름도 같이 보자. 그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그것도 좀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낙관적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주식 투자로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수익이 안 나고 손실 나는 이 힘든 구간을 의미 없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 굉장히 공부하고 더 내 투자 실력을 단단히 다지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25년과 26년의 장기 흐름에서 펀더멘털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거 꼭 말씀드리고 펀더멘털에 아주 급격하게 안 좋은 변화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웅달 책방 와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숫자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1회 1비 하지 마시고 1회 1비 하실 분은 아예 2차전지 투자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전지에 투자할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위하여 6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5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애청하자. 센스가 역시 분명히 부자 되실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게 항상 이렇게 오실 때마다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많은 거를 갖고 오셔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힘들다가도 김지훈 대표님 방송 듣고 이러면은 진짜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그냥 영상 나가는 거는 짧지 몰라도 저희 그 웅달 대표님이랑 거의 뭐 4시간 반에서 5시간 동안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